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생명보험회사의 재해사망과 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랑 상해, 일반인들은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시죠? 약관에서 정하는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되어 있고요. 상해는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재해의 우발적이라는 게 우발은 급격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로는 재해와 상해는 비슷하게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재해 사망은 생명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담보예요. 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말하는데요. 실종이나 수해, 화재, 재난에도 재해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질병인데 질병 중에서 감염병도 포함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감염병들은 약관에서 정한 감염병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하면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감염이 돼서 사망을 하게 되는 이 경우를 말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재해에서는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 사망은 재해가 발생을 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 일로부터, 그 사고가 난 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재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후에는 보험이 해지됐거나 실효가 돼서 보험이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재해 사망에서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자살한 경우죠. 근데 이 자살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요. 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뉴스에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남편에게 그 현장을 들킨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너무 무섭기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살을 했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을 해서 보험금이 자살했는데 재해보험으로 인정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해쳤다라고 만약에 판결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그 아내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겠죠. 해쳤다라고 인정이 되면. 근데 만약에 남편 때문에 아내가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오거나 그게 해당이 되면 수익자인 남편이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간경화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집에 오는 길에 벌에 쏘여서 사망한 경우에 이 경우는 재해 사망으로 인정을 할까요? 라는 거예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벌에 쏘여서 사망했다라고 하면 경미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간경화 환자였기 때문에 재해 인정 안 된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거절한 사유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거는 보험금이 지급이 됐어요. 왜냐하면 벌에 쏘였다라는 거는 명백하게 재해 사망에서 말하는
재해분류표상에 해당이 되는 사고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망하신 분의 유족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을 받게 되신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상해사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손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사망입니다.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재해사망보다는 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유념하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종, 수해, 화재, 재난으로 인한 거는 재해사망과 비슷하게 상해사망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럼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재해사망에서 제외되는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데요. 재해사망에 더해서 다음과 같은 사유는 보장하지 않아요. 임신이나 출산의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신 경우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 등은 상해 사망에서 제외합니다.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어요. 정부 발표에 의하면 북한군의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되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외국의 무력 행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종되거나 당시에 사망한 장병들에 대해서 상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훈련 중에 기계 결함으로 침몰이 되었거나 암초에 걸려서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상해 사망에 해당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유족이 지급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 세월호 사건은 해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기 때문에 천안함 사고와 같이 같은 배의 침몰 사고라고 해도 상해 사망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험한 운동, 위험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상해 사망 보험금에는 지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사례로 예전에 선박의 기관사로 근무하시던 분이 육지에서 선박을 수리하시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어요. 또한 암벽 등반은 상해 사망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데요. 스포츠 클라이밍 아시죠? 실내에서 운동하는 스포츠 클라이밍 사고는 전문 등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어요. 사실 이 상해 사망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앞으로도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을 할 거라는 겁니다. 전에 헝가리 유람선이 침몰해서 한국인 33분하고 당시 헝가리 승무원 2분이 탑승을 해 있었어요. 이 경우에 한국인 33분은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2분의 승무원은 직무상 선박에 탑승했기 때문에 상해보험에서는 지급이 제외된다는 거죠. 상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이거예요. 알릴 의무인데요.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직업이나 직무 이런 것들을 고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해 관련된 보험은 본인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 보험사에 이 변경된 직업과 직무를 통보해야 되는 통보의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안 타던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오토바이를 탄다고 알려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사망은 재해분류표를 참고하고 제외되는 항목을 확인하면 되고요. 상해사망은 제외되는 항목을 확인하고 보험 가입 이후에도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해서 한 번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좀 편리하시겠네요.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나중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가지고 계신 보험이 나의 의도와 좀 맞지 않다라고 가입이 돼 있으시면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혹시 발견되시면 저희 보험 디자인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